안녕하십니까, 김준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보통 축구 경기가 끝나면 우리는 전술의 성공과 실패, 혹은 선수 개개인의 빛나는 기술이나 아쉬운 실수에 대해 이야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며칠 전 있었던 중국과의 3대0 경기, 이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잘하고 못했다를 따질 수 있는 일반적인 축구의 범주를 넘어섰습니다. 우리에게 훨씬 더 근본적이고 어쩌면 더 충격적인 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죠. 그것은 바로 불과 20분 만에 대표팀의 엔진이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술의 실패가 아닙니다. 특정 선수의 기술 부족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중국 축구의 신체적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총체적 붕괴이며 현대 축구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스포츠 과학과 프로페셔널리즘의 완벽한 실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저는 바로 이 충격적인 지점을 낱낱이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하도는 솔직히 말씀드려 3대0이라는 스코어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스코어보드 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경기 내용 그 자체였죠. 우선 90분 내내 상대 골문을 위협하는 유효 슈팅이 단 한 개도 없었다는 사실. 이게 과연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기록입니까? 하지만 정말 기가 막힌 대목은 이겁니다. 중국 현지 언론조차 경기 시작 단 20분 만에 선수들의 체력이 완전히 고갈됐다고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20분입니다, 여러분. 프로 선수가, 그것도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가 단 20분 만에 방전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모든 비상식적인 상황의 정점, 바로 셰원넝 선수 교체 장면이었습니다. 이 선수는 부상 때문도 전술적인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구토 증세로 그라운드를 빠져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건 더 이상 축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프로스포츠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적색 경보입니다. 자, 그럼 앞서 언급했던 그 충격적인 장면, 바로 셰원넝 선수의 구토 사건을 좀 더 깊이 그리고 아주 냉철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새봉환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제 15년 해설위원 경력을 걸고 단언컨대 이 사건은 절대 한 선수의 컨디션 난조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 대표팀의 총체적인 준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상징과도 같습니다. 자부검환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날 경기가 열린 용인의 덥고 습한 날씨. 분명 선수들에게는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조건은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에게도 중국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아주 공평하게 적용됐습니다. 하늘은 어느 한 팀의 편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중국 선수들만 그라운드 위에서 말 그대로 쓰러져 나갔을까요? 왜 한 선수는 구토까지 하는 사태에 이르렀을까요? 문제는 땀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준비였습니다. 중국 매체 스스로가 땀 몇 방울만 흘려도 쓰러진다고 자주 섞인 비판을 쏟아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 축구에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신체 관리 시스템이 완전히 부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대 축구의 스포츠 과학이란 크게 세 가지 기둥으로 이뤄집니다. 첫째, 영양 관리입니다. 90분 내내 폭발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경기 며칠 전부터 무엇을 먹고 경기 당일에는 어떤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지 아주 치밀하게 계산하는 것, 이것이 과학입니다. 둘째, 수분 보충입니다. 특히 이런 폭염 속에서는 그냥 물만 마시는 게 아닙니다. 땀으로 빠져나간 전해질까지 고려해서 어떤 이온 음료를 언제 얼마만큼 마셔야 근육 경련을 막을 수 있는지 관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프로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과학적인 적응 훈련입니다. 원정 경기에 달라진 기후와 환경에 선수들의 몸이 최상의 컨디션을 발휘하도록 미리 훈련하고 대비시키는 과정이죠. 셰원넝 선수의 부토는 이 세 가지 기둥 중 최소 하나 혹은 세 가지 모두가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한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수를 뒷받침해야 할 팀의 지원 시스템, 팀의 의무팀, 즉 팀의 허리가 통째로 무너졌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비극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구토 사건, 선수들의 이른 체력 고갈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증상을 일으킨 더 깊고 더 근본적이며 더 무서운 질병의 근원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중국 언론 티탄 스포츠가 지적했듯 왜 중국 선수들은 단 20분 만에 모든 체력을 소진해버렸을까요? 제가 이해하기 쉬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슈퍼리그라는 도로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km로 아주 낮은 평탄하고 안락한 길과 같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엔진이든 무리 없이 아주 쌩쌩 잘 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이 엔진을 K리그나 월드컵 예선 같은 시속 150km 이상으로 달려야 하는 무제한 고속도로 위에 올려놓는 순간 문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갑자기 엄청난 스피드와 압박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엔진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엔진의 과부하가 걸리고 시뻘건 연기를 내뿜다가 결국 단 20분 만에 완전히 퍼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번 3대0 패배의 본질입니다. 편안함에 길들여진 엔진은 결코 거친 트랙을 달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해설위원으로서 가장 가슴 아프고 통탄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중국 언론 스스로가 내뱉은 그 뼈아픈 한탄, 바로 리그가 희망을 삼키고 있다는 끔찍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에 재능 있는 어린 선수가 없는 게 아닙니다. 기사에도 분명히 언급되어 있듯 그들의 청소년 엘리트 선수들은 한국이나 일본, 호주 같은 아시아 강팀과도 대등하게 맞서 싸울 줄 아는 반짝이는 재능과 잠재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 축구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불씨들이 가장 높은 무대라고 불리는 CSL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곳은 이 어린 재능들을 더 강하고 단단하게 단련시키는 뜨거운 용광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낮은 경기 강도와 느린 템포라는 안락함의 늪에 그들을 서서히 동화시켜버립니다. 치열한 경쟁 대신 안주하는 법을 가르치고 불굴의 투지 대신 적당주의를 배우게 합니다. 결국 CSL은 이 재능들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인큐베이터가 아니라 그 잠재력을 서서히 갉아먹고 질식시켜 결국에는 희망들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거대한 늪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비극적이고 통탄할 노릇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두 명의 선수가 게으르거나 한두 명의 감독이 무능해서 벌어진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시스템 전체의 실패입니다. 국제 무대에서는 단 20분밖에 뛸 수 없는 단쪽짜리 선수를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아주 잘못된 시스템의 명백하고도 치명적인 실패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경기력이 불러온 가장 중요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스코어보드에 새겨진 3대 0이라는 숫자일까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패배를 지켜본 중국 축구계와 언론의 각성입니다. 이번 참사는 그들의 비판 수준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기사에서는 전술이 문제였다, 선수 개인의 결정력이 아쉬웠다 같은 뜬구름 잡는 식의 표면적인 분석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은 그런 안일한 진단을 내릴 단계가 이미 한참 지났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대신 그들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뼈아픈 문제들을 정면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피부병이 아닌 몸속 깊은 곳의 암세포를 지적하듯이 말입니다. 그들이 내린 진단은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곤이요. 첫째, 90분을 뛸 수 없는 선수들의 신체적 기반의 완전한 붕괴. 둘째, 기본적인 컨디션 관리조차 실패한 스포츠 과학 시스템의 명백한 후진성. 그리고 셋째, 재능을 키우기는커녕 오히려 퇴보시키고 있는 자국 리그 시스템의 총체적인 실패.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마침내 인정한 겁니다. 아,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구나.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구나. 가장 원초적인 싸움, 바로 체력이라는 전쟁에서조차 이토록 처참하게 패배했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일반적인 패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축구라는 스포츠의 발전 흐름에서 전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프로페셔널리즘의 영역에서조차 완전히 뒤처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는 사실을 이제 그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국 축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감독의 목을 치는 것으로 이 모든 사태를 어물쩍 덮으려 할까요?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중국 언론 티탄스포츠 스스로가 단순히 감독을 교체하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필사적으로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아주 명확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위대한 선장을 데려온다 한들 당신이 타고 있는 배 밑바닥에 이미 주먹만한 구멍이 뻥 뚫려 있다면 그 배는 결국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삐걱거리고 녹슬고 구멍난 배 자체를 통째로 뜯어 고쳐야 하는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감독이라는 땜질식 처방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낡고 병든 시스템을 뿌리부터 뒤엎는 전면적인 대개혁. 첫째, 선수들의 머릿속에 박힌 안일한 사고방식의 혁명. 둘째, 시대에 뒤떨어진 스포츠 과학의 혁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물안 개구리들만 양산해내는 자국리그의 강도와 리듬에 대한 근본적인 대혁명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경기를 통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한 팀이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싸움, 즉 체력과 프로 정신의 싸움에서부터 처참히 무너졌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더 이상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시대의 흐름에서 완전히 뒤처졌다는 가장 명백하고도 고통스러운 증거입니다. 네, 이것은 더 이상 1패라는 단순한 기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두 발이 아닌 머리로, 감이 아닌 과학으로 싸우는 이 현대 축구의 시대에 한 나라의 축구가 어떻게 도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렬한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중국 축구에게는 참으로 값비싼 수업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이 뼈아픈 교훈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앞으로도 그들의 행보를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바로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저희 채널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앞으로도 가장 깊이 있고 가장 통쾌한 분석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해설의 김준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